아, 그러면 이게 와이파이 채널을 또 설정할 수가 있는 네네. 게 있네요. 네, 그 채널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제 송수신간에 네네네. 예,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저희가 직관적인 걸 좋아하고 이제 아. 촬영 현장이나 어느 현장이든 아. 바로바로 돼야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만 똑같이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채널 송수신간에. 1번 채널을 쓰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그 표가 있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현장에서 표를 많이 못 보게 되겠 여기다 이렇게 하지만. 붙여놔야죠, 이렇게. 네, 뭐 간단하게. 근데 그게 애널라이저가 이제 네. 주파수 상황을 보는 애널라이저가 있어야 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장비가 있어야 좀 효용성이 좋은 거예요. 채널 우리가 근데 궁금한 게 네, 와이파이 그 공유기 기능에 네, 현재 빈 채널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채널이 몇 번이 비었다.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그럼 참고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근데 그래요? 이거 와이파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같은 와이파이 규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얘도 그럼 그 규격을 따른 거죠.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와이파이가 최대한 혼선이 적은 구역을 공유기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이걸로 번호를 맞춰주면은 최적의 세팅이 되는 거네요. 네, 앱도 있긴 한데 네네. 애널라이저라는 앱도 있는데 이거는 무선 영상 송수기처럼 그렇게 아주 민감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네. 데이터만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인터넷 데이터만 옮기기 때문에 물론 중요는 하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생각보다 끊기면 안 된다. 예, 얘 라이브 방송할 거다 이렇게. 웬만한 상황에서는 안 끊길 텐데 너무 네네. 이제 좀 버벅거리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주파수에 너무 트래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바꿔주면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여태까지 저희도 이제 도시 뭐 강남에서도 테스트 해보고 다 해봤을 때 이제 웬만해서 주파수 하나 설정을 하면 바꿀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없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네. 아니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영상 송수기 마냥 자주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테스트가 그랬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처럼 그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와야지만 안 끊기고 튀지도 않고 영상이 그래야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버퍼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받는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송수기만큼 민감한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받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에 있어서는 조금 영상 송수기 주파수 선택에 있어서 영상 송수기보다는 덜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덜 민감하다. 네. 아무튼 채널을 좀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네. 가이드를 네, 네. 어느 정도 조금 뭔가 이렇게 매뉴얼 아, 아니더라도 네. 가이드를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현장에서 진짜 급할 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저희가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희 과거 제품들이 오토 스캐닝을 해서 주위에 있는 주파수를 딱 스캔을 해서 가장 최적화를 들어가고 주파수가 중간중간 이제 문제가 트래픽이 생기면 옮겨가고 더 좋은데 스캐닝해서 이 기능을 넣었었어요. 초기 제품들은요. 저희 초기 제품들은. 근데 이걸 넣었더니 단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 세계에서 말고 이제 마이너 세계에서 그냥 쓸 때는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프로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게 오히려 저희 기준입니다. 이게 일반화가 아니에요. 저희 기준에서 되게 현장에서 이게 프로 현장에서 이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토 스캐닝. 예, 오토 스캔 해갖고 주파수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스캐닝을 딱 해서 그 오기간에 스캐닝을 딱 해서 가장 최적의 가장 더 널널한 곳으로 딱 주파수를 넣어주는 이 기능.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만약 트래픽이 많아졌다? 그러면 다른 데로 또 스캐닝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이 기능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괜찮은 건데 프로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해 안 가시죠? 이게 나름대로 되게 좋은 기능인데 왜 이게 발목을 잡을까 궁금하시죠?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근데 이제 프로 분들이 쓰는 장비들이 만약에 있으면은 뭐 퍼스트가 쓰는 유무선 송수신기가 있을 거고 연출자가 보는 라인이라든지 유무선 송수신기로 또 연출자가 보는 게 있을 거고 인터컴 또 있고 인터컴도 있을 거고 마이크 있고 무선 마이크도 있을 거고 인이어 있고 또 조명으로 인한 약간 네. 그 전자적인 그런 강한 조명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뭐 이렇게 혼선이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또 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또 옆 스튜디오에서 또 쓰고 있을 그럼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더 빡센.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런 현장이 되게 옆에 막 교회도 있고 무선 마이크 많이 쓰고 요즘 무선 마이크 5기가 많이 쓰고 인이어도 막 그러는데 정말 트래픽이 많은 상황에서 이 기능 아까 스스로 주파수를 찾아주고 중간중간 트래픽이 몰리면 다른 주파수로 바꿔주고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인데 왜 이거를 안 쓰냐? 뭔지 알겠어. 뭔지 지금 예. 기억을 났어.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 A 스튜디오가 있고 B 스튜디오가 있어. 두 개가 붙어 있어. 네,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네, 네, 자, A 스튜디오에서 무선으로 다 맞춰갖고 리허설이 끝났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B에서 이 장비를 들고 왔어. 오토 스캔 장비를. 예, 예, 근데 B에서 이제 오토 스캔 장비를 A가 있고 B가 있으면 B에서 오토 스캔 장비를 세팅을 했어요. B에서. 네, 근데 오토 스캔 장비를 켜놨어. B에서. 네, 네, 근데 갑자기 리허설 끝난 1번에서 혼선이 막 발생하고 네, 난리가 났어. 네, 네, 1번이. 네, 가지고 막 B에다 따져. 네, 아, 뭐 어떻게 한 거냐. 네. 니네가 오자마자 뭐 혼선 난리 났다. 네, 네. 그래 뭐 B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근데 아무리 해도 얘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지. 네, 잘 되다가 또 좀 있으면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그러면 있어요. 오토 스캔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네, 거의 맞는 말씀입니다. 거의 네, 맞는 말씀이세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많은 이제 생방송 경험을 많이 했고 이런 큰 대규모 이제 행사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희 연구진들도 많이 경험을 한 건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감독님.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대규모 이런 공연 행사에서 하드 리허설까지는 정말 잘 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무선도 네, 리허설. 마이크 인이어 다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제 관객 입장하고 슛 들어가요. 멘붕 터지는 거지. 갑자기 막 뭐 인이어 끊기고 마이크 끊기고 막 안 되고 서로 소통 안 되고 막 영상 소리 막 사회자가 얘기를 난리 나고 하는데, 끊겨야 사회자가 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끊기는 거야. 네, 좀 있으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막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사회자 말도 안 들리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목소리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막 멘붕이 오는 거죠. 예, 그렇죠. 멘붕이 오잖아요. 야, 아, 이럴 끔찍하네. 예, 재앙이네 재앙.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음. 왜 잘 됐어? 정말 하드 리허설까지 정말 생방송 똑같이 했는데 일단 요즘에 네, 네. 관객분들이 네,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네. 그게 와이파이가 켜져 있고 네, 그게 막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문제가 네, 와이파이를 막 지가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와이파이들이 맞습니다. 휴대폰들이. 네, 그럼 그 스캔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핑도 있을 거고 네, 대역폭도 있을 거고 혼선이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와이파이를 찾는다고 블루투스도 있고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관객 입장으로 볼게요.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 LTE나 5G는 이건 아주 큰 문제는 안 돼요. 별로 안 되는데 핸드폰에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테더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있잖아요. 저 무제한 요금 갖고 있으면 테더링 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제 뭐 친구가 무제한 하고 있어요. 그럼 테더링 시켜주면 주위 친구들이 다 거기에 붙어갖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테더링에 5기가를 쓰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핸드폰 쓰는 사람들 다 알아요. 휴대폰으로 예.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네. 요즘에 테더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테더링- 그 테더링 기능이 네. 5기가 대역이군요. 아, 2.4도 되고 5기가를 알아요. 근데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써보니까 5기가 대가 안정적이더라. 5기가가 더 빠르더라. 그리고 뭐 버퍼링도 안 걸리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테더링을 네. 하는 그 5기가 대역이 엄청난 혼선을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고서 2.4 하는 것보다 5기가 쓰니까 더 빠르고 더 버퍼링 덜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맞춰 놓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관객이 많아지면 관객을 네. 입장하실 때 와이파이도 끄시고 테더링도 꺼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는 현장은 거의 없잖아요. 없고 해도 안 되죠, 그게 잘. 근데 이게 그거 주파수 얼마나 제가- 되겠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관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예. 이제 만약에 스타디움이나 네. 이런 큰 공연장일 경우에는요. 요즘 우리나라 참 지자체에서 되게 잘해주죠. 그 와이파이 6 뭐 무료 공공 와이파이 한다고 해서 와이파이 6 아시죠? 되게 최첨단이거든요. 되게 잘 터지게 해서 정말 치밀하게 정말 그렇게 잘 돼요. 그것도 한몫을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R6가 예.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그런 대형 그런 행사에서 문제되는 경우. 왜냐면 그러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출력이 약하게 해갖고 데미지를 그나마 덜 입히는데 가장 주된 이유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 혼선. 뭐 대규모 그 공연장에서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저기 그 관객 입장에서의 그렇죠. 그 우리 리스크. 있고 이제 우리 스텝 입장에서 리스크. 그 맞아요. 중요한 스텝. 거. 네. 그 스텝 그걸 알려드리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이런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뭐 저부터도 뭐 자유롭지가 않은데 우리 직구 많이 하시죠, 네, 감독님들.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타고바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되게. 근데 그거 감독님 직구 아세요? 그 같은 제품이요. 모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지칭은 안 할 거예요. 같은 제품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직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고 국내 저기 정식 수입품이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되지? 같은 모델명 갖고 있는 제품인데 하나는 직구품이고 하나는 네. 정식 출시품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있군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현지에서 뭐 중국에서 하던 유럽에서 하던 미주에서 하던 현지 전파 사정에 맞게 현지 그 등록에 맞게 튜닝. 예.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식 수입품이라는 거는 그 전파 전기 모든 인증 그 현지에 맞춰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직구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일부 제가 어디 팀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부 팀에서 증폭을 해요. 본인의 무선 장비를 더 하기 위해서 증폭을 하죠.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증폭은 제가 네네. 알기로는 증폭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수신기나 송수신기는 원활하게 되는데 네. 그게 약간 재밍의 역할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제가 정확한 방금 거예요. 들었던 현장에서 이렇게 증폭을 하시거나 이렇게 전파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은 서로 이렇게 현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좀 많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가격이 있고 좋은 장비를 써서 좀 극복을 해야지 좀 뭔가를 또 그거를 꼼수를 써서 극복을 해보자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그렇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감독님 이게 서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공멸이죠, 공멸.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된 게 좀 제가 볼 땐 심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 수입품 내에서 우리 KC 인증받은 전자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증폭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더니 잘 됐더라 해서 많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노하우 쪽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근데 무조건 키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게 주파수가 다르면 괜찮겠지. 나 5기가만 안 쓰면 나 2.4나 5기가만 안 쓰면 다르겠지.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주파수가 많이 달라도요. 그 다른 주파수가 좀 많이 출력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파수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RSTX 신호가 네. 한쪽을 한 채널 공유기 채널을 예를 들면은 1번 채널을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은 그 1번 채널 주변에 있는 채널들도 다른 이렇게 유무선 송수신기나 이런 무선 기기들도 혼선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담배 연기를 얘기를 하면 담배 연기를 후 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쭉 뻗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합법적인 전파라고 보자고요. 담배 연기, 예. 근데 옆에서 90도로 후 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퍼지겠죠, 막. 후 하면 이거 확 그냥 퍼지죠. 네, 퍼지겠네요. 그러니까
흐려지게 그거예요, 신호가, 바로. 옆에 신호가 후 흐려지게. 하는 게 강력한 신호예요.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감독님들 이걸 요즘 보면 큰 규모 행사장이에요. 전파관리국에서 많이 예고 없이 많이 오는 경우 많아요. 저도 이제 되게 큰 공연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그룹의 그런 촬영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느닷없이 VC에 찾아와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이제 그 장비가 들어있는 차를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이거 이상하다 하는 데를 가요.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VC 단속은 돌아다니다가 좀 이상을 감지하면 거 근처 가도 이게 좀 심하다 그러면 이런 거라고 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적 단속을 VC에만 이렇게 위치해서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적 단속하듯이 VC 단속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재밍이나 이제 그런 정도의 전파를 내거나 좀 문제가 되는 전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잡혔어. 근데 KC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야. 예, 인버스야. 네, 문제 문제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네. 저희도 그때 님버스 제품도 다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 분 걸린 걸 봤어요. 그분,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를 네, 그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요즘 정말 장비들도 많고 이제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무선을 쓰고 무선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능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감독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힘든 노력이 아닙니다. 정품 쓰세요. 그리고 정식 수입품 쓰세요.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증폭 게 샘플로 테스트용으로 개인 사용 용도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지만요. 이거를 여러 개 들어와서 상업 용도로 쓰는 거는 이게 서로 안 좋아요. 이게 서로 안 좋을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전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정말 기본을 지키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이렇게 행사장에서 진짜 슛 들어갈 때 막 마이크 끊기고 인이어 끊기고 뭐 영상 소송이 난리 나는 경우는 그 압박감은 네. 겪어보신 분만 아실 그렇죠. 거예요. 진짜 땀도 안 나. 네. 땀도 안 나고 이렇게 호랑이를 만났을 때 느낌이죠. 쭈뼛 서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리허설도 충분히 잘 해야 되고 네. 잘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정말 네. 제가 겪어본 중에서 정말 큰 행사인데 전파 걱정 없는 행사가 있어요. 뭐죠? 정말 큰 행사고 정말 VIP가 오시고 정말 그런 행사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대통령 행사들. 아 그런 거는 예, 대테러 뭐 전파를 이런 거. 관리를 해주나요? 그럼요. 이거 아 두 달, VC팀이 있어요? 예, 2달 전, 한 달 전 뭐 이렇게 해갖고 어, 모든 촬영팀에 모든 장비를 전부 다 검색을 하고 어떤 장비를 쓸 거다 하고 반입하는 것도 다 관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전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미팅을 자주 해요. 그래갖고 나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주파수를 쓸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서 그렇게 세팅을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행사에서 실수가 거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특수 장비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인 이렇게 영상 수술 쓰는데도 잘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정파를 혼선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니까 네.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장비를 써서도 문제가 전혀 없이 원활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 네. 기기의 최대 성능이 나와서. 네. 그리고 뭐 재밍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요즘 재밍은요. 과거 재밍하고 다르더라고요. 과거 재밍은 불특정 다수의 주파수, 쓰일 만한 주파수를 강력한 힘으로 전파 힘으로 내보내요. 막 노이즈를 내보내서 노이즈를 내보내서 예, 못 쓰게 만드는 못 쓰게 만드는 네.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아, 특정 대역대만 딱 조준을 해갖고 쏴버리나 보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 드론 있잖아요. 드론 아, 요즘 드론을 전파로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파로 접어서 네. 호버링 상태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가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고 요즘 재밍들은 어떤 재밍을 하냐면요. 등록된 주파수,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로 하는 등록된 SSID면 아무 문제 없이 쓰게 돼요. 근데 등록된 게 아니다. 그 주파수가. 그러면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야.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디도스를 예, 그 특정 주파수를 계속 그 맞는 주파수를 그러니까 선택해갖고, 전파단에서 세게 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얘가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 접속자가 생기면은 네네, 걔를 역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파가 선택해서, 전파가 셀 필요가 없네. 예, 꼬집어서, 예, 뭔가 신호가 이렇게 왔어. 예. 그러면 걔에 맞게 걔를 그냥 DDA 디도스 공격. 공격 비스면 이 일례예요. 공격도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게 것들을- 예를 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주파수만 잡아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는 문제 없게. 요즘 되게 그렇게 진화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들었어. 그리고 우리 이제 영상 이게 5기가 대역을 쓰시는 저기 감독님들 이거는 제가 아주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꿀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정부 청사 행사 아무 정부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기관. 경찰청, 네. 경찰 뭐 각종 시도 경찰 아니면 뭐 네. 시청들 시청. 예 이런 시청에서 많이 하죠. 큰 네. 규모 저기 정부 관련된 기관들은요 이제 지침이 그 내려온 게 있어갖고 예전에 2년 전에 내놓은 게 있어갖고 그런 재밍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됐으니까 문제 없이 잘 그 되겠지. 재밍의 주체가 네네. 전파국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 그 시청 네트워크 담당자가 시청 담당자 그 통신 담당자들이 있나요? 시청 담당자들 장비가 있어요. 예 있어요. 하드웨어 재밍 장비가? 재밍 장비가 있어요. 와, 신기하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네, 그거가 있는데요. 일단 없는 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 큰 데는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큰 데 중에 더 없는 경우가 이제 세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종은 정부청사가 도심권 안 할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밍을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와이파이나 뭐 일반적인 거 못 쓰게 하기 문제가 때문에 때문에. 도심지하고 가까이 있는 그 정부 큰 시청이나 그런 데는 없는 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세종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헌팅 가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됐으니까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서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미가 걸려 있으면 저희 것뿐만 아니라 재밍을 일상적으로 건다고요? 그냥 그 행사할 때만 거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대통령 행사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지금 정부 쪽에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해요. 특히나 와이파이 쪽에는 제일 심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그 정부 들어와서 내부망 들어와서 정보를 갈취해 간다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밍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기가 대역대에 있는 와이파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화벽 와이파이뿐만 개념으로- 아니라 모든 네. 거 하지만 특히나 와이파이는 심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화벽 개념으로 이렇게 전파를 네. 관리하니까 네. 필수로 네트워크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만약에 가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이게 되더라. 잘되면 문제 이 없는데 장비도 지금 네.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얘도 사전에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모든 이 장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5기가 쓰는 거는 대부분 테스트하는 게 맞다고 테스트를 봐요. 사전에 해야 되고. 왜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갔더니 바인딩이 자꾸 풀리고 됐다 말다. 이게 꼭 전파 관섭 받을 때 그런 느낌보다도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느낌들. 아예 바인딩 자체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끊겼다 됐다. 뭔가 그 예. 방화벽 차원에서 전파를 관리하고 있다. 뭐 그래서 그쪽에서 넓게 요청을 말하면 해야 되네요. 그렇게 하면 요청을 할 때 특히나 네,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부 관련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 요구를 하면 되죠. 5기가만 안 쓰게 좀 해달라. 뭐 안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특히나 5기가 때를 좀 풀어달라 그 예, 시간대만. 예. 특히나 군부대는 거의 100%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군부대 행사도 많이 가봤는데 저 군부대 행사는 아직 안 해봤어요. 가보시면 이제 거기는 그 많이 돼 있어요. 재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군부대는 산에 있고 네. 산에 있다 보니까 전파를 좀 더 관리하기 좋고. 제가 가본 군부대는 그렇게 네. 그런 군부대가 아니라 그 사당 뭐 큰 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육군 본부에 육군본부 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보안이 중요한. 보안 중요한 네, 곳에서는 다 돼 있더라고요. 아, 근데 오히려 이게 군부대하고 관련된 행사는 협조가 정말 잘 돼요. 그렇죠. 공문도 그 잘 통신 공문도 담당관이 잘 되고. 한 번 전화하면 바로 됩니다. 근데 이제 통신 담당관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요? 그럼? 어차피 그 행사 하기 위해서 네. 그 통신 담당관도 올 거고 행사
그 근데 담당자도 아무 올 생각 없이 거고. 그냥 예. 되겠지 하고 그냥 딸랑딸랑 큰, 오기가 때 예. 이런 거 들고 가서 예, 오기가 야외에서 예. 이제 운동 그 연병장에서 뭔가 행사를 예. 한다 이거 들고 가서 하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저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아, 이게 이거 공공부문 얘기했잖아요. 예. 공공부문. 근데 이제 민간 부분도 이렇게 재밍하는 아. 부분이 있어요. 삼성, LG, 현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연구소, 대기업들, 대기업 연구소들. 연구소들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한번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림버스 연구소도 이런 거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없습니다. 아, 림버스 연구소도 있을 것 저희- 같아요. 저희는 혹시. 재민기를 갖다 놔도 재민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테스트. 아, 이게 그렇죠. 테스트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상시로. 저 전파 격리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전파 거의 못 듣는 게 있는데 거기 안에서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격리실이 있는데 그렇죠. 납실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 5기가를 쓰시는 장비를 갖고 계시는 감독님들 영상 송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5기가를 쓰신 분들은 한번 헌팅을 가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됐지 되니까 될 거야.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그 무선 장비가 그 행사에 되게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아니 없어도 된다. 뭔 상관없죠. 근데 진짜 이게 무선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라면 진짜 무조건 LTE 본딩이 됐든 이런 예. 5기가대를 사용하는 예, 익스텐더라고 그러나요? 이거 랜 익스텐더. 예. 랜 익스텐더를 사용하시는 됐던 무선 영상 송수기가 됐던 예. 5기가를 쓰면 사전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이게 끊기면 진짜 행사를 망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테스트를 해야 돼. 요즘 그래요.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살 떨려 진짜. 자, 랜선 깔아줘요 좀 웬만하면. 랜선 깔아주십시오 좀 행사 관계자분들. 저희는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선 장비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거에 대한 이제 방화벽 이렇게 그걸 막는 그런 기술도 강화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민 기술이 재민 담당자들한테 들어보고 아, 근데 했더니 재민 기술이 예. 멀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 요즘 드론도 그냥 네. 전파총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시대라서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로 재민기도 팔잖아요. 아, 저렴한 가격으로. 아, 직구.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막 무슨 악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참 재민기도 팝니다. 되게 알리에 많이 나와 있고 저렴한 가격에 나왔는데 아, 이런 거 그런 사면 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다 무섭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다. 그거를 자체가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감독님들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정식 수입품 사시고 그리고 나 하나면 괜찮겠다는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그 증폭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시는 감독님도 많은 있겠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심합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쪽으로 아.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괜찮아요. 또 하나 그게 있어요. 그 아까 우리 장비도 과거에는 오토 스캐닝을 해서 가장 최적의 주파수를 중요한 건 잡는 얘기 안 하셨네. 예. 이거를 이 기능인데 빼버렸고 그냥 직관적으로 간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게 뭐냐? 그거 다 제쳐두고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미약 전파라 하죠. 얘네는 비트레이트가 상당히 세요. 법적인 권한 안에서도 그리고 특정 제품도 이거의 몇 배로 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캐닝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트래픽이 낮은 데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오토 스캐닝을 하는 거는. 걔네들이 지능이 있는 거라서 이건 영상 송수기다 알 수가 없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캐닝해서 좀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낮다 그러면 거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되다가 마이크 잘 되다가 갑자기 딱 끊기고 마이크 신호는 딱딱딱딱 강하지 끊기고. 않을 수 있으니까. 예. 미약 전파를 쓰는 거는 뭐냐? 마이크, 인이어, 뭐 이런 것들. 그 텔레콤? 어떤 거야? 아니 인터컴. 인터컴. 인터컴도 그러고. 인터컴도 그래요. 음성으로 하는 거는 다 정말 미약 전파예요. 이거에 정말 엄청나게 낮아요. 법적인 규제에서요. 그 미약 전파 있는 데를 치고 들어가요. 그걸 저희가 눈으로 봤고 장비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토 스캔을 네. 하게 되면은
그런 미약 전파가 있는 그 대역대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미약 전파가 많습니다. 있으면 마이크가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다 말다, 되다 오토 말다. 스캔을 되도록이면은 현장에서는 고정 스캔을. 예, 고정 그렇죠. 채널을 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회의 고정하는 이렇게 게 큰 행사 있을 때는 이제 회의를 할 때 무선 장비 쓰는 분들 회의했을 때 이때 나는 주파수를 정해서 나는 이거 주파수 이거 주파수 장비도 쓰겠다. 그 특정 주파수 대역을 예, 세팅할 수 있나요? 세팅할 수 이걸로? 있어요. 저희는 어. 그래서 이게 그 오토 스캐닝을 버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촬영 현장에서 되게 바쁘잖아요. 감독님들 바쁘니까 막 그 표 보고 무슨 앱 찾아보고 막 이게 그럴 시간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채널 여기 란을 똑같이 송수신기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송수신기를 채널 이거를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고. 예, 모양만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잘 되고 만약 안 되면 다시 직관적으로 이거 몇 초 안에 다 되거든요. 손가락 하나로 예. 이렇게 맞추면은 또 예. 자기가 잡아요. 예. 뭐 따로 아니요 같이 놓고서 똑같이 모양만 만들어주면 모양만 돼요. 만들어 주면 안 꺼도 돼요. 안 꺼도 돼. 지가 알아서 네, 그래서 스캔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링크 바인딩 된 거 확인하고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링크 불 들어온 거. 예, 그래서 저희는 어. 왜 직관적인 거를 그래서 되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오토 스캔 빼버리고 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연결하면 되게 그리고 주파수도 빨리 바꿀 수 있게. 그래서 직관적인 USB-C 타입. 예, USB-C 맞습니다. 타입 꼭 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네. 레모 케이블도 좋고 네. 다 좋은데 중요한 게 없네. 그 POE가 있으니까 얘는 또 네, POE 그래서 기능이 진짜 좋은 꿀팁이에요, 꿀팁. 지금 이렇게 생방송 나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배터리를 못 찼죠.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아 이게. 이 POE 장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되는 거예요. 배터리는 진짜 뭐냐면 배터리는 불안해요. 이게 맞습니다. 1시간 뒤에 끊어지 2시간 뒤에 끊어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겨울이 오면 더 불안하죠. 이게 POE가 맞는 것 같아. POE가 메인이고 USB-C 타입은 역시 진짜 막 산속에서 막 인터넷 써야 되는데 산 밑에서 한 1km 거리야. 산 밑에서 와이파이 이걸 쐈어. 그러면 1km 산속에서도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샤오미 같은 2만짜리로 딱 꽂아갖고 안정적으로. 이 용도는 그냥 업데이트용이에요. 이거 전원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USB-C 타입 전원이 아, 지원이 있으면, 되면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 네. 근데 970으로도 어느 NPF 970으로도 어느 정도. F970.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사용 시간이 얘는 6시간 정도, 이 정품 기준 6시간 정도. 정품 기준에서 6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네. 6시간이면 뭐 행사 얘는 시간이면 이 제일 얇은 거는 네. 예, 이 1단짜리는 한 2시간 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얘네들은 셀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고. 이게 이 안에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셀이 그렇죠. 예, 세 개가 이렇게 짝짝짝 네. 써 있는 거여서 이거는 3분의 1로 보시면 돼요. 3분의 1로. 그러니까 얘는 6시간 정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얘를 지금 우리가 스트림을 켜놓고 있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드는 동안. 네. 근데 이 심적인 그 데이터가 나간다는 심적인 부담감이 저를 덜하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쳤는데 데이터가 나간다는 심적인 부담이 덜하니까 진짜 편하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물론 무선인데 데이터를 소진하지 않는다. 돈이 안 나간다.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원래 딱 본딩기 켜놓으면 이렇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본딩기 감독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충전해야 되고. 근데 얘는 켜놔도 그냥 유선인데 약간 그 연장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거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크게 부활을 건 거거든요. 지금 8K면 지금 유튜브에서 8K 8K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 없고. 그렇죠. 근데 컴퓨터 받아줘야 된다는 거. 아까 유선 속도도 네네. 180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최대 속도를 내줬어요. 그게 네. 이렇게 설명해드릴게요. 유선 속도가 만약 기가급이다. 평소에 컴퓨터에 연결을 했는데 한 800, 900메가 나온다. 그러면 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락을 시켜놨어요. 300메가 안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거는 순간적인 속도이지 갤런티 되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가장 이런 장비의 프로 장비의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갤런티는 좀 보장은 해줘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솔직히 말해서 네. 뭐 한 50메가, 40메가, 30메가만 일정하게 그 이하로 안 떨어지게 일정하게 나온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뭐 4K건 8K건. 그렇기 때문에 그 갤런티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정화 작업 때문에 그렇게 걸어놓은 거고 여기서 스로틀링을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뭐 열로 인해서 장비 연호해서 스로틀링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제어거든요. 저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기술을 많이 집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그래서 스트리밍 할 때도 정말 유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100%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선하고. 그렇지만 이게 유선 대체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화를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네, 본딩기를 백업할 만한 어떤 대체제가 무선으로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LTE가 나가도 쓸 수 있다. 네. 이런 거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좋긴 하지만 이것도 뭐 다 양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도 있긴 하지. 왜 어떤 단점이냐 그러면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본딩기는 뭐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 데이터 채워갖고 그냥 틀면 되잖아요. 얘는 이제 그 메인선을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기사님 불러서 하던가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장점이 장점이 많아. 현장에서 중계를 하다 보면은 연출 쪽이나 그런 데서 인터넷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연출팀이나 그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보는 현장들. 네. 그런 데서는 유선이 들어와 있어도 무선으로 빼달라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본딩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비가 있었으면은 이 장비 유선으로 연결해서 니네 공기를 하나 연결해서 그쪽으로 써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포트가 하나지만 네네. 여기다가 저기 허브. 허브를 물리면 되긴 해요. 근데 감독님도 아시죠? 이거 허브 물리면 어차피 메인 파이는 있는데 그 파이 안에서 나눠 쓰는 나눠 거거든요. 네, 나눠 속도는 그래서,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포트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브를 물리시면 여러 대까지 가능하다. 그런 현장에서도 쓸 수 있지만 얘의 최고 장점은 네. 아까 우리 얘기해 보니까 PTZ 카메라. 요즘 PTZ 카메라가 PTZ 카메라 소니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PTZ 카메라가.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중계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데. 요즘 PTZ는 네. 그 뭐 4K도 되고 뭐 다 PTZ 다 되는데 이제 스트리밍을 인터페이스를 되게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HDMI, SDI 그리고 그 RJ40을 통해서 랜선으로도 가능하고 이 랜선으로 그러니까 이 장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랜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기반의 장비들을 무선으로 할 수도 있다. 무선으로 익스텐드 해준다. 또 하나 또 응용을 하자면요. 요즘 VR도 저기 생방송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VR 생방이랑 하면 삼각대에다가 뭐 인스타 360 그런 거 프로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그래서 생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워킹이 없으면 좀 지루해갖고 이거 워킹을 거기에다 준다. 그러면 이제 랜선 길게 한 20m, 30m, 40m 이렇게 해갖고 랜선 잡아주는 감독님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최고 단점 다 보인다는 거죠. 360이라. 360이면 랜선이 보이죠. 그렇죠. 다 보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360이라서 액션이 작으면 그러니까 워킹이 작으면 별로 표도 안 나요. 되게 큰 워킹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 나오더라고요. 그 360 기계에서 네. 걔네가 360 그 봉 있죠. 네. 봉 쪽을 걔네가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봉을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스태치를 봉에다 통해서. 매달면 네. 그 스티치에 의해서 네. 안 보일 수 안 있게 보이죠. 안 보이고 세팅을 잘하면 어차피 그런 그 VR 카메라들은 카메라 많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뭐 저 HDMI, SDI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기 인터넷선으로 해요. RJ45제곱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8K로 혹은 4K로 스트리밍을 해도 생방송을 해도 무선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도 최대 1.5km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쓰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슈팅카에다가 360 물어놓고 뭐 서울 시내에 돌아다녀도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고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이긴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R 360 실사 생방송할 때도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즘 PTZ가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파라소닉도 좋고 소니도 좋고 이런 걸로도
예. 가성비 PTG들도 예, 이 랜선을 익스텐더 해주면 무선이로 예. 변신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그러면은 쓰면 예.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PTG를 3개를 묶어서 공유기 허브에 꽂은 다음에 네. 여기에 그 원선을 꽂아주면은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선이 예, 그렇습니다. 무대하고 콘솔하고 네. 무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기들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선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품질은 예, 프로에 맞춰서 예, 정말 품질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대역폭이 300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혼선이나 이제 현장에 따라서 이제 좀 그런 거에 생각을 하면 PTG 개수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솔직히 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그 인터넷 네트워크 속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속도는 저 순간적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이제 테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안정되게 개런티를 해주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만약에 900메가 나왔어. 예. 근데 중간에 이렇게 바닥을 쳐. 그러면은 영상은 그게 바로 아닌 끊어져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장비는 그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런티 되게 안정화 작업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여기 유선에 나오는 모든 메가스를 다 땡겨야지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정된 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안정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이게 송출이 가능하다는 거고 예, 그렇게 그리고 또 무선 영상 송수기와 달리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 기반은 갑자기 천천히 편집해드릴 때 천천히 말씀해. 예, 네트워크 기반은 저기 버퍼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스트리밍 할 때 버퍼링은 시간을 벌어주고 그 안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송수기의 그 전파의 그런 레이턴시나 저기 서로 간의 속도 그거보다도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덜 민감하다는 거예요. 무선 영상 송수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파수 때문에 오는 문제, 영상 송수 문제 많잖아요. 막 잘 되다가 막 끊기고 막 튀고 말까. 그래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은 상관없는데 생방송에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 네트워크 기반이고 이 스트림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버퍼링 때문에 예,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민감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파수 선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이 안 바꿔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좀 하드하게 많이 굴려봤거든요, 얘를요. 그래서 막 강남도 나가보고 이제 뭐 저기 홍대도 가보고 했는데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한번 저도 써보고 싶어갖고 네, 네. 욕심이 나네요. 그래서 이거 응용할 때가 많아요. 요즘 대부분 기기들이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응용할 때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못하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기반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여기에 연결해서 쓰면 무선으로 되고 최대 1.5km까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계기가 있어요. 위미 1000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쓰면 1000. 네, 위미 이건 1000. 1100이고 네, 1000이에요. 1000이 있으면은 그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네. 거리를 더 넓혀주는 거예요. 네, 중간에다 놓으면 이제 예, 거기서 이제 3km까지 최대 저희가 근데 이제 1.5, 1.5. 거기서 이제 또 신호가 깎이고 뭐 이렇게 혼선 문제까지 생각하면은 네네. 최대 2km까지는 원활하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런 현장에 안 그렇습- 좋은 현장에서도. 그렇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송할 수 있는 메가수가 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개런티를 보장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 정말 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라인을 깔 수도 없고 본딩도 안 되고 아무튼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중계기 쓰고 그 송수신부 중계기 가운데는 말고 송수신부에다가 안테나를 지향성 안테나를 써주잖아요. 얘도 지하선 안테나가 적용이 돼요? 네, 그렇죠. 지향성 안테나 써주면 메가스가 더 올라가고 더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그 있으면 가운데 아까 만약에 3km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중계기만 빼고 중계기는 이 안테나 써주고 양 끝에 있는 거는 멈춰 있을 때는 지향성 안테나로 써주면 훨씬 더 안정되게 되고 메가스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그 이원 중계에서는 이 송수시기가
지향성 안테나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훨씬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스트리밍을 해야 돼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에서 요구가 인터넷을 자기 쓰게 좀 해달래요. 자기네도 컴퓨터 따로 하고 뭐 이렇게 와이파이도 해야 되고 이걸 쓰게 해달라고요. 하면 이거 한 대로 쓸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어떻게 더 안정성을 높이냐면 정말 트래픽이 많고 좀 멀다 그러면 어차피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송수신기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때 서로 간에 만약에 지향성 안테나를 써주면 허브를 막 8구짜리 써고 8구 다 써도 문제 없을 정도로 물론 어떤 걸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만큼 안정되게 할 수 있어요. 그 안테나를 지향성 써주면. 안테나가 아까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제 네네. 늦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옵션이고, 네, 그건 옵션인데 비용이 좀 올라가요. 아니요, 저희 순정 옵션은 아니에요. 아직 순정 옵션은 없어요. 저희는 충분히 이 안테나로도 충분하고 이 안테나가 좋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안테나. 지향성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장단점이 있죠. 지향성을 하면 말 그대로 지향을 해요. 한쪽만. 픽스를 해놓고 써야 된다. 네, 픽스를 해놔서 써야 되고 한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위치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각도가 많이 엇나가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만 잘 네, 된다는 세팅만 잘 되는 전자하면 지향성 안테나 지향성을 써주면 써도 엄청나게 되는 안정화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직선거리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네, 그 레이저 같은 거 써가지고 네, 그쵸. 위치를 좀 이렇게 그런 경우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장비에다 끝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강력한 왕력을 하고 레이저를 상시 나오게 한 다음에 반대 가고 그 워낙 그 예. 레이저가 잘 보이게 뭐 예, 흰색 하얀색으로 배치를 해갖고 들고 예, 레이저를 그렇게 해서 맞추는 찍은 방법도 다음에 있어요. 맞췄어. 그럼 정확해요. 그럼 이 위치에다 지향성 안테나를 딱 설치해. 예. 제가 이런 것도 상상했다니까요. 아, 그게 맞아요. 상상이 현실을 될 수 있고 음. 그렇게 하면 정말 안전된 품질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현장에서는 힘들어요. 안테나맨이 있다면 좀 다른데 이거 쪽은 어차피 정적인 가만히 있는 거라서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거를 응용해서 그 지향성 안테나를 무선 영상 송수기에 써야 된다. 저는 솔직히 비추긴 한데 정말 끊기면 안 되고 생방해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안테나맨을 한 명 고용을 하셔야 돼요. 안테나맨은 그 사람은 송신기를 따라다녀야죠. 그 지향성 안테나 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괜찮은 게 생방송이 옛날 될 수 SDI 있습니다. 라인맨이 있듯이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안테나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도 단지 5기가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도 나도 누구나도 쓸 수 있는 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선의 위험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쓰면 지향성 안테나.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시는 그 본딩기 있잖아요. 네. 본딩기가 만능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맞습니다. 많아지고 네. 그 LTE 대역도 되게 이렇게 갑자기 바닥을 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본딩기조차도 끊기고 끊어질 수도 있고, 아예 스트림이 끊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가장 제가 통신사에다 물어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중계기하고 중계기가 겹치는 부분 있죠. 아, 경계지점. 경계 지점 이게 집합되는 이 경계 지점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위험하지만 진짜 의외로 대형 건물들 있잖아요. 아, 대학교나 그렇죠. 예. 거기 1층 가운데 안 터져요. 시멘트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투과를 못해요. 시멘트 자체가 그래서 흡수가 되고 전파를. 그 안에 간이 중계기라도 뭐 설치해 주는 데가 통신사가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런 데가 안 된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될 곳인데 이렇게 본딩기 들고 카메라가 이렇게 팔로우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런 경우도 겪었습니다. 네. 그 중계기란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핸드폰 얘기를 하자면 또 핸드폰 통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생활 문제 없이 잘 터지잖아요. 그게 우리 지향성 안테나, 그러니까 중계기에는 지향성 안테나를 써요. 그럼 이상한데 내가 막 어디로 움직여도 잘 되잖아요. 그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계기 보시면요, 길다란 저기 지향성 안테나가 300m로 돌려 있어요. 그 각도에 맞게 그 세팅, 그 빈폭에 맞게. 그래서 결국에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추구를 하는 거죠. 여러 개를 붙여서 병렬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들고 가니건 차를 타던 속도를 내던 잘 터지고 이제 경계 지점에서 서로 신호를 맞춰갖고 중계기를 넘겨주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전화하고 부산까지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향성 안테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걸 무지향성으로 거의 그러니까 합쳐서 병렬로 합쳐서 무지향성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의 되게 중요성이 이 통신업계에서는 안테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철사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게 안테나입니다. 지금